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과 해결해 나가는 종목응급실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 순서 살펴보면요. 오늘 금일 마감 시황과 증시 체크를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 방송 공략주 리뷰와 세 번째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네 번째로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살펴보면요. 간밤의 미증시는 중동발 전쟁의 우려가 커지며 3대 지수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이란의 석유 시설로 향할 것이라는 소식에 또 국제 유가가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두 지수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0.31% 오른 2,500선으로 코스피는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0.99% 오른 76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보면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는 1%대 하락 마감했고요. 2차전지 관련주 LG에너지 솔루션도 1% 하락 마감, 그리고 삼성전자 우와 포스코홀딩스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외의 종목들은 모두 다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코스닥은 오늘 대체로 다 빨간불을 켜주며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3%대 하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바로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는 김보낸 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칼리 전문가님은요, 현직 프랍딜러 팀장을 맡고 있고 또 꾸준하고 원칙을 지키는 단기 트레이딩을 위주로 진행하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와 종목응급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칼리 전문가고요. 자, 이번 한 주 내용들 일단 좀 간단하게 좀 브리핑하면서 우리가 또 다음 주 어떻게 또 투자 전략을 가져갈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좀 나스닥 지수 내용 자체 한 주간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 한번 좀 낙폭을 가져간 뒤에 지금 현재 횡보 장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장세의 흐름인데요. 자, 일단 낙폭에 대한 원인, 결과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미사일 내용 자체가 여기서 이슈가 되면서 단기간에 큰 낙폭을 좀 보여줬었던 장세 흐름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 내용 자체에서는 주요 지표들, 내용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월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제조업 PMI 그리고 서비스업 PMI 그리고 이제 ADP 고용지수까지 해서 지금 일단은 지속적으로 이번 주 벌써 금요일까지 발표가 이어졌었는데 가장 중요한 비농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발표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 삼아서 우리가 투자 방향성을 다음 주에 좀 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발표됐었던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일단 우리가 현재 시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데이터 지표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번만 50 언더를 지금 지표가 가리킨 내용 자체는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1년간의 데이터 평균치를 지금 바라봤었을 때 현재는 지금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를 크게 담아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 자체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 내용 자체를 일단 좀 살펴봤었을 때 제조업 강국에 대한 내용 자체보다는 우리가 미국을 바라봤을 때 서비스업 강국에 대한 내용 자체로 서비스업 PMI, 그래서 ISM이나 S&P에서 발표되는 이 집계 자체가 사실상 50을 상회하는 수치를 가져갔었던 ISM 수치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변동성 상승폭 자체를 크게 보여줬었던 모습도 같이 연출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정말 침체면 전체적으로 낙폭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계속적으로 이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나스닥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스닥의 지금 일단은 선물지수 변동성에 대한 내용 자체를 살펴봤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되게 추세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추세를 지금 띄고 있는 모습인데 가끔 가다가 지금 2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 이렇게 좀 횡보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횡보를 많이 가져간다. 내용 자체는 지금 길을 모으고 에너지를 응축한 다음에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보통 코로나 때 이제 2020년대 이제 비농지표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데이터 내용 해석을 가지고 한 달 단위 기준으로 방향성을 정할 때도 많았습니다. 현재 그 내용 자체가 타이밍을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비농에서 사실상 어떠한 특정 쇼크나 내용 자체를 담아뒀을 경우 한 달간의 추세, 다음 주 내용 자체도 여기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오늘자 지금 생방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수 기준으로 2만 자리값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이 박스를 벗어나는 행위, 움직임 자체를 가져갔었을 때 이 방향성에 대한 내용 자체로 순응을 하면서 시장 자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상승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최근에 일단 조금 조정이 왔든 아니면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키워가고 있는 빅테크 위주로 시장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으로 일단은 진행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좀 ETF라든지 선물 투자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매도에 대한 내용 자체, 하락에 대한 투자 방향성 내용 자체를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은 아나운서님 언급해 주셨던 크루드 오일에 대한 상승폭이 지금 굉장히 좀 커요.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월가에서 이제 좀 나와주는 내용이나 이제 전반적인 리포트나 지금 우려를 하는 게 뭐 200달러대까지도 지금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발적인 내용이나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상 조금 힘들다. 대신에 이 내용 자체는 좀 추세를 갖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80 중반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유주 혹은 여기에 대한 ETF 관련 투자 내용 자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국내 증시 관전평 잘 들어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커뮤니티 방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인삼님이 이스라엘 이란 확전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방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런 보도 소식에 오늘 국제 유가가 5%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GSE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또 방위 전쟁 테마들도 오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의 공격이 진행이 된다면 다음 주 우리 국내 증시에도 이와 관련돼서 좀 증시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속이 된다면 이제 이와 관련된 방위 전쟁 테마들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만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상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 자체가 사실상 이번에 단발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로서도 지금 좀 본다라고 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9% 넘는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것도 상담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사실상
사실상 제가 그때도 이제 좀 기술적 데이터나 내용 자체로 판단해봤을 때 24만 5천 원 여기까지 이제 낙폭 이후서부터 상승 가능성 이런 얘기를 좀 가져갔었는데 단발적인 낙폭 이후에 다시금 고점 갱신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저항선이 없다 보니까 현재 구간대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사실 한 번도 조정 없이 뭐 매일매일 1%, 뭐 3%, 5%씩 계속 급등하는 거는 운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파동을 그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상승을 가져갈 것이냐 하락을 가져갈 것이냐인데 제 기준으로는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는 충분히 담아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산주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사실상 이제 저희 일단은 방에서 일단은 지금 공략하고 있는 내용 자체 커뮤니티 방에서 공략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일단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상 뭐 방산 테마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일단 상승폭이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고 돌파나 내용 자체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30만 원대 부근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로키트 마틴이랑 지금 그리고 노스럽 그루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방산주인데 얘네 역시도 최근에 지금 상승폭이나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풀이장마저도 상승 흐름 자체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좀 단발적인 투자 자체를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 테마성으로 지금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 이 고점에서 한 번도 안 쉬고 20% 30%를 내는 건 사실상 욕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금 타이밍에서 3% 5% 10% 이렇게 좀 정해놓고 타이밍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현재 자리값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단은 좀 방산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얘기를 좀 가져갔었을 때 현재 이란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일단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어떤 느낌이냐면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동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막 훈련소 때나 이럴 때 이제 정훈 시간에 이제 좀 배웠었던 내용을 좀 토대로 보면 북한이 자주 쓰는 전술 중에 하나죠. 화면 양면 전술이라고 해서 겉으로는 괜찮다, 화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이렇게 지금 좀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마스가 됐던 이번에 이제 레바논이 됐던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가져가는 행위를 계속 화면 양면 전술로 인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서도 뭐 화해한다 이러한 제스처를 취하고 뒤에서는 수뇌부를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 자체가 사실상 단발적인 상황이 아니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상 조금 굉장히 좀 골치 아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놓고 봤었을 때 정권이 이제 좀 바뀌면서 그래도 이제 친미 쪽으로 좀 가져가면서 그래도 성향 자체가 이쪽으로 좀 넘어가면서 핵에 대한 지금 협상 타결을 가져가고 자국 내 경제를 지금 활성화하기 바쁜데 지금 전쟁 이슈나 내용 자체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다시금 사실 이란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치 않는 전쟁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를 끝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알겠어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자꾸 공격을 하다 보니까 등에서 지금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미국 자체도 좀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국제유가 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급등을 다시금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 자체도 지금 특정 제스처나 내용 자체를 강하게 가져가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와주고 크게 한 번 더 확전에 대한 우려나 내용 자체가 나와줄 때마다 급등을 보여줄 수 있고 이 테마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 달 단위, 두 달 단위, 올해 기준으로 남은 12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 테마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중국 부양책 소식에 원자재 투자를 좀 해보고 싶은데 원자재 쪽 매수 접근 어떤가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이달 7일까지는 중국의 국경절로 인해서 지금 휴장인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소식에 중국 증시가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중국 관련 펀드가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두 자릿수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한간에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진짜 이런 반등을 기대를 하려면 경기 부양책 효과가 한 달에서 한 3개월 사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그래도 경기 부양책 소식에 이런 원자재들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부양책은 나라에서 돈을 지금 190조를 붓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사실상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해서 주가 같은 경우나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반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오전장도 대응을 하는데 와, 최근의 상승은 진짜 뭐 말이 안 됩니다. 현재 이게 지금 일봉 차트인데 사실상 최근의 변동성들 제가 그동안 대응해 왔었던 변동성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횡보장 매집 구간 뭐 이런 수준이죠. 최근에 지금 부양책 나오고 나서부터 힘이나 내용 자체는 뭐 그냥 뭐로 가도 지금 매수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키포인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셨을 때 부양책이 나와서 이거를 가지고 현재 스마트 머니라든지 전체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상황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현재 제조업이든 현재 다시금 좀 무너졌었던 중국의 현재 상황. 사실상 중국은 이미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 담아두고 있고 사실상 기정사실화로 침체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 부양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침체됐었던 이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야 얘기하셨던 산업 원자재라든지 이런 가격들의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서 지금 급등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담아둘 수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값이나 내용 자체가 이런 거죠. 이미 무너졌어요. 어떤 가게가 이제 무너지고 지금 현재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막 손님 떨어져 나가고 막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돈을 준다라고 해서 그 손님들이 단발적으로 한 번에 갑자기 이전에 가장 부흥기가 왔었던 수준만큼 몰리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 수준은 사실상 어떠한 투자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내용 자체가 천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한 번에 빡 올라가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로 생각하면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이 방송에서 만병통치약으로 일단 좀 가져갔었던 종목 자체가 산업 원자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재가 이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내용 자체로 반등을 생각해서 가져갔던 게 아니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디커플링 흐름 자체로 일단 제가 판단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반등을 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100 언더까지 낙폭을 보여주면서 하락폭을 키워갔었을 때 나머지 달러로 거래되는 이런 원자재들의 가격 급등을 노리는 타이밍을 바라봤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팔라듐에 대한 내용 자체 ETF를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신다라고 하면 100 언더를 가져간 뒤에 지금 급등이 나와줬어요. 이 내용 자체를 지금 뭐를 반증을 하냐면 최근 전쟁에 대한 이슈나 내용 자체가 사실상 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로 넘겨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을 때 사실 달러에 대한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현재 상황에서 전쟁에 대한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나머지 골드 할 것 없이 안전자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달러 인덱스에 지금 단기 급등이 올라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에 대한 신규 접근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 소식에 이런 소비들이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단발적으로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분 거 소개해드리면요. 나비님이 삼성전자는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맞나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국민주 삼성전자 주가가 한 달 새에 18%나 급락을 하면서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실망과 후회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순매도 상황이 보여지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질문을 주신 분들은 아직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곧 8일 날 나올 이제 3분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아직은 조금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 싶은데 전문가님, 삼성전자가 반등을 좀 시원하게 해준다면 지금 정말 저가 매수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이런 거는 타이밍이긴 해요. 타이밍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공포의 매수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사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이제 빅테크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좀 안 좋은 이슈나 내용 자체가 지금 좀 겹치면서 하락폭을 이끌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지금 일단은 미국에 따른 여는 빅테크랑 똑같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현재 가격대 기준으로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대에 대한 내용 자체로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6만을 이탈한 현재 구간대 자리값은 충분히 그래도 매집을 해볼 만한 가격대다라고 저는 사실상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사실 손절이나 내용 자체로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이 76,600원대 이전 저점을 재차 돌파하는 이 결과값에서는 사실상 정리를 보는 게 맞고요. 계속 정리를 봤어야 되는 타이밍은 이전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구간대 정리 타이밍 맞고 신규 접근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대 굉장히 좀 메리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 자리값 기준으로 지금 현재 A, B는 CD 패턴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2.24 피보나치에 대한 자리값 기준으로 주요 마디값 터치 이후에 지금 현재 자리값을 버텨주고 있는 자리값입니다. 충분히 가격대 내용 자체로 메리트는 있지만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다음 분기나 내용 자체에서 급등이 나와주면서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꿈의 내용의 자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57,000원, 55,000원, 53,000원 이렇게 좀 끊어서 내용 자체도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접근에 대한 내용 자체를 판단해 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기준으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어떠한 명품이나 이런 뭐 가방이 될 수도 있고요. 시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옷 신발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게 사실 뭐 500만 원, 1,000만 원대 뭐 그 이상 5천만 원대 하는 이런 명품들이 갑자기 지금 가격 정가 대비 기준으로 30% 50% 이상 세일이 됐어요. 그러면 얘의 가치가 훼손되지가 않고 얘는 지금 현재 큰 하락을 가져가면서 세일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사고 싶은 욕망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가격대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가격적인 부분 자체로 판단을 해보더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준으로도 충분히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가격대다 보니까 지금부터 내가 좀 장기적으로 2년, 3년 플랜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충분히 매집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 응급실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이제 한 30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너 저희 방송 만병통치약 상승률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월 30일 날 공략을 했죠. PALL 15%나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했고요. 또 8월 16일 날 PANW 12%나 상승을 보여주셨고요. 8월 9일 날 HD 이 종목도 20%나 상승을 했고요. 또 8월 2일 날 ABT 7% 상승 그리고 7월 19일 날 3M 34%나 상승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상승률이 너무 좋은데 종목 선정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종목을 선별해 내셨나요? 사실상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했었을 때 일단 좀 가장 크게 바라봤었던 거는 제 기준으로는 현재 지금 일단 빅테크에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버블이 어느 정도 껴있다. 이 구간에서도 지금 역시도 기회나 내용 자체를 받아볼 수 있는데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빅테크라고 해서 미국 역시도 뭐 1, 2% 수준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루에 이제 크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등락폭 자체가 5%, 10% 이상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손절이나 내용 자체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좀 이상적인 다우에 대한 내용 자체로 좀 접근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 잘 맞아 떨어지면서 최근 만병통치약 종목들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홈디포 같은 경우는 지금 20%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최근까지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 추세가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최고점에서 판단하는 거는 운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추세를 끌고 간다는 거는 최고점이 아닌 내가 적정선 라인대를 그어놓고 이 자리값 이탈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보면서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수익률 나쁘지 않기 때문에 20%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현재 관점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찰스리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아쉬워요. 최근에 7.8% 이제 좀 하락폭을 좀 보여줬는데 자, 다행히도 최근에 지금 일단은 어제쯤 좀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그래도 이제 애프터마켓 기준으로 5%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락폭에 대한 내용 자체 일부 상쇄되는 모습을 좀 가져가고 있고 이 이슈 내용 자체가 크게 받아줬을 때는 충분히 지금 다시금 플러스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페이첵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얼마 전에 일단 좀 공략했었던 종목인데 자, 최근에 이제 좀 위험했어요. 낙폭이나 내용 자체 꼬리가 사실상 지금 일단 낙폭 자체를 좀 크게 보여줬었던 모습이었었는데 다시금 이제 꼬리를 잡으면서 레벨업 내용 자체를 가져가다 보니까 횡보 장세를 가져가더라도 현재 4%, 5%대를 유지하는 결과값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소형주 위주 반등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살펴봤었던 페이첵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나 내용 자체 아직 목표가 1차 자리값을 아직 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공략 내용 자체를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자, 스냅이 일단은 좀 많이 아쉬워요. 스냅 같은 경우는 진입가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일단 지난 메타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일단 좀 살펴봤었을 때 충분히 반사수혜로 일단은 잡아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내용 자체 포텐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지 않는 모습이지만 워낙 사실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등락폭에 대한 내용 자체로 살펴봤었을 때 상승을 한번 좀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이전에 가져갔었던 종목들보다 단기 급등에 대한 내용 자체를 충분히 받아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까지 해서 일단은 공략주 정리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만병통치약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두 자릿수의 상승률 얻어다 주셨는데요. 저희 방송에 참여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자릿수의 상승률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제 한 25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국내 해외 ETF, ETN까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진행할게요. 네, 저희 종목응급실 메인 코너죠. 전화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화상담 마지막에 우리 전문가님이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이엔젤 이엔젤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2,150원, 네. 비중은 30%입니다.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목표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목표가 이엔셀 이 종목 바이오 생산 업체죠. 지금 9월 초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목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사실상 이제 이렇게 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데이터나 내용 자체로 좀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제 시총이나 내용 자체로 일단 좀 비교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어쨌든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지금 현재 반등 자리값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목표에 대한 내용 자체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좀 많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디로 튀더라도 사실 이상하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 이 단기 반등을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지금 일단은 심리상 일단은 지속적인 상승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여기 구간대에서 다시금 어떻게 보면 하락폭을 이어갔을 때는 이제는 저점에 대한 내용 자체 리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장기 포지션 저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지금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지금 30%나 비중 자체를 가져가고 계시는데 30%는 지금 일단 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신에 일단 평단가 기준으로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제 기준은요. 일단 지금 이 목표가 자체는 지금 25,000원을 딱 설계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상을 조금 바라보시는 거는 현재 구간대에서 좀 욕심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날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25,000원을 넘는 수치에서는 언제든지 급락 내용 자체를 충분히 담아둘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글로벌 시황이나 내용 자체로 저도 판단을 해봤을 때 사실상 지금 나홀로 독주를 하면서 상승폭으로 이끌어가기는 굉장히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좀 진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목표가는 25,000원이고요. 쉬지 않고 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도 단발적으로 평단가까지는 충분히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자, 목표가 25,000원에서는 저는 전체적으로 그냥 30%다 일단은 청산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기준으로는 업으로 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엔셀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목표가 25,000원대까지 올라가면 그때 매도하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세요? 한미그룹을 한미글로벌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16,000원 50%입니다.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자꾸 내려가 걱정이 돼가지고. 네, 그렇군요. 이 종목 건설 관련주로 지금 그래도 9월 초부터는 상승 흐름을 조금 타고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지금 일단은 건설 쪽 자체가 사실 중국 쪽 기준으로 해서 무너졌었던 내용들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단 좀 퍼져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점 대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절반 이상 지금 일단은 낙폭을 보여줬고 이미 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폭을 일단 좀 가져왔는데 이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16,000원 기준으로 일단 좀 바라보기에는 다시금 평단가를 지금 들어올리는 타이밍을 한번 놓쳤다라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운이 좋으면 가져가겠지만 지금 등반에 좀 실패했었던 이 결과값이 다시금 이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사실상 제 기준으로는 하락폭을 훨씬 더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최저점에 대한 기준 자체가 11,470원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1,470원까지 버텨주시고 다시금 16,0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지만 현재 14,480원에서 지금 11,000원대까지 지금 하락폭을 견디실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비중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비중이 너무 높아요. 지금 50% 비중을 가져가고 계시는데 이 자리로는 지금 만약에 버티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사실상 나머지 이렇게 이 이상 11,440원 이 구간대까지 일단은 낙폭을 가져갔었을 때 사실 이 언더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나 내용 자체도 손절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미 50% 비중에서 물려있는 금액대 자체가 사실 거의 30% 40%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대응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장기 보유로 넘어가면서
가져가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가져가는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6,000원은 사실상 한 번 더 충격이 가져가고 지금 재차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다이렉트 관점보다는 하락폭이 지금 조금 더 크게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기준으로 사실상 비중 자체를 절반보다도 더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70% 이상 줄여놓고 보신다라고 하면 이미 거의 14,500원 수준에서 만약에 비중을 줄이셨다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었던 11,400원 수준, 11,500원 수준에서 만약에 이제 그 비중만큼 다시금 물을 탔을 경우에는 충분히 여기에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로 다음 주 기준, 다다음 주까지는 사실상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다운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래도 완전히 손절을 하지 마시고 비중 줄여놓고 충분히 물탈자리 값을 여기 구간에서 한번 다시금 공략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는 한미글로벌 다운이라고 내려주셨고요. 조금 더 기다리다가 비중이 조금 많아서 비중을 조금 줄이는 걸로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코스모 화학이고요. 네, 코스모 화학. 네, 코스모 화학 비중이랑 매수가는요? 비중은 15%고 매수가는 38,000원입니다.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가가 오른지 뭐 어떻게 목표가를 얼마를 잡아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 화학, 화학 제조와 또 2차 전지 양극재도 함께 제조하고 있는 업체죠. 9월 초부터 그래도 지금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는데 한번 매수가랑 손절가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이 종목 사실상 저도 지인에서 이제 좀 계속적으로 좀 물어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사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좀 질문이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2차 전지가 정말 많습니다. 워낙 급등을 많이 보여줬고 이슈를 많이 가져갔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등에 따른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혹은 어느 정도 올라간 뒤에 좀 버텨줬으면 괜찮은데 얘네가 다 급락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조금 욕심이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기간값을 두고 일단은 내가 정리를 보겠다 했던 분들 자체가 다 타이밍을 놓쳤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최근에 대한 반등이나 내용 자체도 사실 이게 맞을까 이미 기간값도 크게 가져간 상태에서 눌림 기간도 굉장히 좀 컸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지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현재 구간대에 대한 반등 내용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로 비중 자체도 그래도 15%를 지금 일단 좀 가지고 일단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좀 나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38,000원에 대한 지금 평단가 자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자, 일단 목표가에 대한 내용 자체를 살펴볼 때 제가 일단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내용 자체는 현재 앞에서의 상승 하락, 다시금 재반등에 대한 비율 자체를 보통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 자체로 일단 접근하는 편인데 자리값 기준으로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미 앞에서의 상승분에 따른 절반 50% 지금 조정이 나와준 뒤에 현재 구간대 반등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 다시금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대에 대한 상승폭 자체도 사실상 50%에 대한 영향력 내용 자체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비율로 지금 일단 좀 판단을 해봤을 때 50%대까지의 지금 반등 가능성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49,950원이에요. 49,950원대까지 지금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38,000원대까지의 상승 자체는 조금 더 그래도 참아서 기다려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언제든지 당연히 앞에서 워낙 하락을 크게 가져갔고 반등 보여주다가 급락했었던 안 좋았었던 결과값들이 있다 보니까 실망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전저점까지 부근 때까지는 그래도 한 번 더 버텨 보셔야 되는 거야. 지금 구간 때 무조건
무조건 간다라는 거는 보장이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한 번 더의 변동성 내용 자체는 한 번 더 잡아두시고 버텨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평단가 이상의 그래도 약수익 정도로 탈출을 하실 수 있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기준으로는 그래도 현재 상승이나 내용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리값 기준으로는 진단은 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조금 더 관망하면 그래도 조금은 반등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는 거를 의견 내주셨습니다. 자,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종목명 네. 어떻게 되실까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종목명은 뉴로맥하고요. 네, 매수. 20%고 매수가는 49,9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유료 메카 이 종목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49,900원에 샀는데 지금 23,000원 반드시 지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산지도 오래됐어요. 6, 7개월 된 것 같은데. 네, 오래되셨군요. 네, 유료 메카 이 종목 로봇 제조 업체죠. 네, 그래, 네. 지금 8월부터 계속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이제 좀 상장이나 내용 자체가 2022년이기 때문에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적긴 하지만서도 충분히 좀 분석 가능한 지금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평단가 49,900원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무를 타고 지금 일단 좀 접근을 하셨나요? 고점 돌파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원래 평단가가 조금 더 높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처음 평단가가 49,000원이었는지. 물을 좀 타가지고 49,900원에 만들었는데, 너무 오래 가네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기술적 접근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지금 쌍고점을 가져갔었던 이 라인대 자체를 확실하게 돌파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담아둬야 사실 그 내용 자체 이 평단가에서 접근을 해도 괜찮고 이렇게 지금 고점 부근에서 데이터로 접근을 하셨을 때는 사실상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보면서 여러 번 횟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사실상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뭐 사실 저보다 더 오래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은 여차하면 지금과 같은 낙폭을 좀 보여주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정말 상담을 통해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지금 일단 좀 바라봤었는데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 결과값들을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지금 일단은 지금 낙폭 자체가 자 25,000원대 기준으로 그러니까 2만 원대까지도 지금 일단 낙폭 가져가고 나서 반등인데 여기서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게 가장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자리값은 지금 가장 중요한 마디값 자체가 25,550원이에요. 이 자리를 한번 지금 지켜주고 아직까지는 버텨주고는 있지만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여기 구간대 상승이나 내용 자체 반등을 원웨이로 가져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현재 기준으로는 손절이 답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4만 원대까지 지금 일단 좀 반등 가능성, 평단가까지에 대한 가능성 내용 자체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힘들다라고 조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일단은 그래도 반등 가능성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단발적으로 제가 지금 일단 좀 드릴 수 있는 가격대는 35,9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5,900원대까지는 그래도 반등 가능성으로 있는데 이게 또 손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줬는데 그러면 상승이 이만큼 나왔으면 내 평단가까지 지금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일단은 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욕심내기는 사실상 조금 힘들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평단가 전에 만약에 이제 지금 보시면 정리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조금 암울한 얘기지만 우리가 좀 이 구간대가 지금 바닥이고 무조건적인 반등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사실상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오히려 매도에 대한 내용 자체 큰 그림으로 지금 비율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대에서 버티지 못하고 25,550원 선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손절을 보신다라고 하고 손절을 보시고 13,000
900원. 그러니까 14,000원 초반대에서 일단은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여기 구간대에서 한번 좀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단을 다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로메카 이 종목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네,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서 조금 매도하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저 나이키고 네, 매수가랑 팔- 비중은요? 네, 80%에 네, 비중 10%예요. 네, 그럼 나이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나이키 네. 어떤 고민일까요? 네네, 저희 그 주가가 좀 저점이 역대 저점이라서 네. 모아가는 중인데 이번 실적에도 좀 급락이 나와가지고 계속 가져가도 될까 싶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이키가 최근 공개한 분기 매출이 거의 한 10%가량 떨어졌죠. 전문가님,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자, 나이키 같은 경우는 제가 $100 깨질 때부터 계속 주변에서 상담을 좀 받았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나이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종목인데 설마 떨어질까? 뭐 업계 뭐 1등 대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떨어지면 사실상 주춤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CEO 리스크나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있던 상황이고 이 나이키라고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최근에 일단 CEO 교체까지 좀 나와주면서 그래도 나름 긍정적으로 갭을 띄우면서 상승폭을 좀 보여줬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재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 현재 채널 라인대를 깨지 않는 수준에서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평단가 기준으로는 너무 훌륭하십니다. 일단은 $80 기준으로 일단 좀 가지고 가시는 거는 지금 좀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좀 타이밍을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한 79에서 $78 정도까지 좀 종가를 그린다라고 하면 단발적으로 이제 약손절 정도까지는 일단 좀 보셨을 때 뭐 한 1, 2% 수준까지밖에 되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상승이나 내용 자체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있어서 나이키에 대한 내용 자체 수요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부족했었던 거는 저 역시도 나이키를 좀 많이 사랑을 하고 일단은 좀 옷을 살 때 이제 좀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인데 최근 들어서 뭐 디자인이나 뭐 콜라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그렇게까지 매력도를 느끼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전에 뭐 신발 같은 경우도 트래비스 캇 뭐 이후부터는 사실 그렇게까지 이쁘게 뭐 나와져 있는 상품이나 내용 자체가 이렇게 좀 갖춰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기준으로는 그래도 이제 나이키 기준으로 고점 대비 지금 하락폭이나 내용 자체로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지금 역시 나쁘지 않은 평단가를 가지고 계시고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프리장 기준으로도 지금 일단 조금의 상승폭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다시금 $90 이상만 돌파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대에서는 좀 장기 보유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이키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90대까지 가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더 관망하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계좌에 오늘의 종목을 쏙 투여하면 다시 건강한 계좌로 태어나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전문가님 이렇게 두 자릿수의 상승률 가져다 주시고 계시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오늘의 종목 설명 들어보시고요. 여기 하단의 팍스 통신망에서 종목명, 가격 전략, 타이밍까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오늘도 이런 두 자릿수의 상승률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거를 네.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 제가 일단 계속적으로 눈여겨봤었던 종목입니다. 이 방송에서도 몇 번씩 언급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미국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석유, 가스 자원을 이제 탐사, 개발, 종사하는 기업인데 자, 일단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유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유 관련주 드디어 살 때가 됐다. 제가 이전에도 이 질문 좀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타이밍이 가장 또 적기로 볼 수가 있다. 원래는 사실 저 역시도 이번 주 가장 좀 생각해봤었던 테마 자체가 방산주를 할지 정유주를 할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일단 좀 지켜봤었는데 자, 특히나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워렌 버핏이 그래도 최근에 시장 자체가 버블이다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오히려 현금 확보를 계속적으로 가져갔었지만 이 종목만큼은 사실상 매수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크게 보여줬다 보니까 최근에 가격대 단기적인 반등 추세를 돌렸었던 자리값 자체는 오히려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를 충분히 더 담아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격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고점 대비 기준으로 낙폭 자체를 워낙 크게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가격 반등이나 내용 자체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고요. 단기적인 낙폭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평단가 내용 자체는 현재 이슈의 내용 자체로 판단해 봤을 때 담아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유가 관련주라고 하고요. 석유가스 탐사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률 낼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명확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